안녕하십니까. 방문가게 국승옥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5회, 지금 막 시험 끝났네요. 이거 총평에 대해서 한마디 할 생각입니다. 1차 총평입니다. 일단 먼저 1차의 학교론 총평 좀 해주십시오. 학교론 총평은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이 난이도가 뭐 중하 정도였으면 올해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 판단을 뭘로 잡느냐 그러면 난이도 하짜리에 해당하는 문제 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난이도 상짜리 이상의 문항수는 작년이랑 올해랑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 하짜리의 문항수가 20문항을 거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올해는 난이도 하짜리가 한 15개, 16개 그 정도밖에 없었다. 이론 문제에서는. 하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작년 같으면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조금씩 변형을 다 했든지 대신에 이론이 쉬웠기 때문에 계산을 다 버린 사람들도 60점 넘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하짜리, 중짜리 연습 많이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게 9문제 중에서 한 7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계산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느낌이 왔을 거고 계산을 완전히 다 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년보다는 훨씬 어려웠을 거다.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산은 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뭐 결과에 어찌됐든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해설 강의 찍은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또 이번 시험에 뭐 공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기타 과목들 공시법 내용이나 세법도 뭐 포함이 되는데 사실 저희 개론 시험에 쭉 나오던 논점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공법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개론 공부하면서 공법을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다만 만약 시험을 동차로 준비를 했다면 공법 시간에 배웠던 지식이나 공시법 시간에 배웠던 지식으로 충분히 개론에 주면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준비는 역시 무조건 동차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은 부동산 학교는 중에서 살짝 위, 중상. 그리고 올해 뭐 이렇게 뭐 공법이랑 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지만 동차하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것들이었다. 민법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제 학개론이랑 민법이랑 1차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가 매번 모의고사 때도 언급하고 훈련했듯이 학개론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어려우면 민법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쉬운 형태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다른 점이 그 자주 나오던 영역 그리고 기출문제로 답으로 많이 회자됐던 애들 얘들로 구성된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적게 얼음 잡으면 중하 정도 문제를 합치면 30개에서 32개. 그러니까 공부를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고 자주 나오는 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은 한 26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한 4문제 이상은 똑같은 실력이어도 더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된 거고 또 하나 특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스 문제 같은 거를 풀러 들어갔을 때 계약금 문제, 뭐 매년 나오는 주제고 새로 나올 게 거의 없어. 그래서 풀로 들어가. 그런데 한 지문이 처음 보는 애야. 근데 걔가 답에 영향을 미쳐. 그러면 공부한 사람도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꽤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생긴 게 나는 보지 마시오. 이렇게 생겼어. 딱 봐도. 아예 못 풀어. 그냥 딱 보자마자. 읽을 것도 없어. 딱 보면 이건 못 풀겠다.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얘는 풀 수 있겠는데 싶은 것들은 답이 나와. 거의. 한 열에 한 문제 빼고는 답이 딱딱 떨어져. 그리고 또 하나가 전년도에는 중간중간에 상급 극상 문제가 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반부까지는 거의 상문제, 극상 문제가 없고 저당권 문제 하나 딱 있다가 70번대 이후에 가가지고 한 5문제 정도가 극상 문제들이 나란히 나와요. 그게 다행이야. 막판에 버리기 했겠네요. 다행이라고. 시간에 좀 쫓긴 사람들은 내가 외운 것만 천천히 풀다가 끝에 한 7, 8문제 시간이 없었을 때 그냥 제끼고 풀 수 있게 생긴 거 한 3개 정도 풀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이도도
중에서 살짝 밑에 중정도? 배열 뭐 난이도 높은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 배열. 절대평가라 처음 보고 누구도 못 풀 문제, 그건 당연히 뭐 6개, 8개 사이로는 나오는 거니까 그거 싹 빼버리면 오히려 30개에서 32문제 정도는 최근 한 4, 5년간 기출된 문제 중에서도 가장 깔끔한 편이고 난이도도 말장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러면 뭐 학교로는 살짝 위, 민법은 살짝 미, 둘이 또이또이하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학개론에 너무 오랜 시간을 뺏기거나 완전히 멘붕만 오지 않았으면 1차 합격생은 작년보다는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줄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학개론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학개론. 수차례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희가 극상 문제를 포함한 시험을 많이 보면서 그래, 그건 연습 잘한 것 같아요. 예, 제끼기 연습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뭐 한 번으로 찍어서 이렇게 답을 맞춘다든가 하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막 공부를 해서 맞추는 시험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버려야지. 싶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공부는 절대평가는 쉬운 것부터 자주 나오고 쉬운 것부터 확실한 공부를 연습을 해야 돼요. 민법은 딱 그렇게 나왔네. 그건 진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그걸 1순위로 먼저 해야 돼. 그게 됐을 때 더 하더라도. 일단 요게 이제 우리 강사들의 평이고 우리 궁금한 거 우리 며칠 영석 지나봐야 쌤이, 돼. 영석 쌤 이제 외부 우리 수험생들 반응 단체 잘하니까 수험생들 반응은 우리랑 똑같으냐 살짝 다르냐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개론은 전체적으로 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초반에 저희가 2, 3, 4, 5번 초반부 문제에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이 앞장에 깔려버렸거든요. 이러면서 약간 멘붕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조금만 하면 개론 앞에 나온 문제들이 지금 쉬운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린 게 아니고요. 예. 이번에 예를 들면 필지하고 뭐 지목하고 헷갈린 거, 그 선생들도 그렇게 나오면 필지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틀릴 수 있는 거고, 뭐 3번의 다세대 이런 것들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리는 게 맞고요. 다 난이도 상짜리 이상들이고, 특히나 뭐 준부동산 등기하느냐 등록하느냐, 그건 4번 문제를 보고 문제입니다. 흑 그냥 4번 어이씨 문제. 이런 걸 왜 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어렵게 낸 거, 이불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어려운 거를 다 깔아놓았던 게 올해 개론 시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민법은 확실히 덕수쌤 말씀하시는 대로 공부나 학습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되신 분들은 민법 점수로 개론 점수를 많이들 주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채점하고 난 결과 그런 여론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둘 다 어렵거나 막 둘 다 쉽거나 하지는 확실히 않는 것 그건 같아요. 예. 그럴 수 없어. 시험은 그럴 수가 없어. 1차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추세로 보면은 민법 딱 어려워진 만큼 개론 딱 쉬워지고, 개론 어려워진 만큼 그걸 민법 딱 조율한다니까. 쉬워지고. 지금 봐봐. 학개론이 앞에가 어려웠다며. 그러니까 민법이 뒤에가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못 풀겠다 싶은 문제들을 가볍게 제끼고 내가 쉽게 풀 수 있고 외운 거를 먼저 찾아가지고 골라 건너 푸는 것만 습관화되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반대로 학개론 앞에 쉽다가 끝에가 어렵고 민법이 또 앞에가 어렵고 뒤에가 쉽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항상 내가 쉽게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외워가지고 그거를 항상 먼저 푸는 게, 천천히 정확히 2번을, 쉬운 거를 한 번 풀고 지나갈 게 아니라 천천히 2번씩 정확히 풀고 답 확인하고 제낄 거 제끼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특히나 올해 시험이 요령 가지고 접근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늦게 공부 시작해가지고 학개론 같으면 난 계산 다 제낄 거야. 2차 과목도 세법 다 제껴버리고 그거 가지고 공시법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올해 시험 특징이 계산 쉬웠고요. 그다음에 세법 쉬웠고, 이걸 버려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는 절대 합격을 못하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총평 끝내고 우리 백중 선배님이 대표로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휴, 수고했죠. 수고했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친구들하고 술 한잔. 나 술 안 먹는데 술 이야기는 여기서 해야 돼. 그냥 술 먹으라 그래. 한잔하고 푹 쉬라 그래. 그래도 먹고 싶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지. 한번 해봐봐. 그렇죠. 술 끊었어. 술 한잔 하시고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했던 거 있죠? 그거 훌훌 다 떠나 보내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 불합격, 이거를 떠나서. 일단 쉬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일단 쉬십시오.